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랑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블랑코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저는 브랜드 강정석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동갑 내기 친구고요. 이제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강정석이라는 친구가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옷을 하기 시작했고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우리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지금 한 3일 됐거든? 60명인가 늘었더라. 60명 늘었더라 구독자. 일단은 강정석이라는 친구가 블랑코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부터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2016년도 3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오픈 그 첫날부터 오진 않았지만 좀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옷도 몇 번 구매하고 DM으로도 구매하고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난 니를 동생인 줄 알았고 니는 내가 형인 줄 알았고. 그쵸. 그때 당시에 블랑코로 오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블랑코 오게 된 거 오사카에서 킹홀리데이를 하다가 한 번씩 이제 부산에 오면 뭐 일주일씩 그냥 뭐 부모님 만나러 오면 그때도 돈이 없었으니까 일본에서 뭐 쇼핑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근데 한국에서 오면 한국에서 쇼핑하는 것도 없었지만 한 번씩 그래도 샵을 와보자. 근데 빈티지 샵을 잘 몰랐죠 제가. 많이는 그렇게 막 그래서 오면 뭐 블랑코 그때 뭐 한 번씩 오고 놀러 오고 했었죠. 그때는 좀 성격상 막 아는 척을 하고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뭐 먼저 이제 뭐 얼굴을 안 알고 있었으면 뭐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 맞다 좀 소심한 느낌이었다 뭔가. 저는 막 그렇게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좀 그랬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뭐 한 번씩 쇼핑도 하고 제가 뭐 DM으로 옷도 좀 세일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3만원 제가 디스카운트를 받았었죠. 야 혹시 니 옛날에 쇼트 바지 산 적 없나? 스트라이프. 쇼트 바지 샀다 맞다. 맞다. 야 갑자기 기억났다 그게. 맞다. 내가 방금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그걸? 나도 기억 못하던 걸. 그 리바이스 니 옛날에 딘 분이 입어가지고 좀 됐던. 그 바지 샀어 난 이거. 그 바지 내가 3만원 세일 받았지. 사장님 3만원 세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네가 매장을 애초에 자주 오고 난 뒤다 그게. 그렇지 그건 뒤지. 쇼츠 바지 샀었다 맞다.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백 있었고 스트라이프로 돼 있는 거. 맞아 그걸 샀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네가 나 이제 처음 봤을 때 계속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면 이제 네가 그때 우리 가게 옷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니는 이제 네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잖아. 계속 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보였지. 그게 이제 네가 유학을 간 거였었고 일본으로 갔었지.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면은 정석이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일본에서만 유학 생활을 한 게 아니라서 캐나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어땠는지, 왜 갔었는지. 중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패션을 배우고 싶었어. 근데 부산에는 그 당시에 디자인科는 안경 디자인科밖에 없는 거야. 디자인과 경남공고에. 근데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안 돼. 영영사전 막 차고 해서 안 돼.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담했지. 너무 학교 다니기 싫다. 자퇴하고 서울 그 패션 그게 있더라고. 스쿨 그 당시에 서울로 가서 검정고 싶다고 바로 거기에서 공부하겠다. 근데 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약간 공부 잘하는 의사 뭐 이런 걸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그럼 얘를 영어를 공부시켜야겠다. 좀 성견지명했지. 베이스가 좋지 않은 아이를. 그래도 하나의 능력 장치를 넣어준 거지.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패션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패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패션을 공부한다? 이건 좀 굳이 캐나다에서 그치. 또 근데 또 집에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 캐나다 대학교 학비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지. 와가지고 그럼 대학교를 갈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영어를 좀 하고 있었어요. 패션이랑 너무 떨어져 버린 거지, 약간 느낌. 그 관심이 완전 줄은 거네. 뭐 줄은 것도 있고 캐나다에서 옷을 산 적도 없었고 뭔가 아예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니까 관심사가 아예 달라진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옷에 그 전에는 막 밥 안 먹고 옷 사고 돈 모아서 옷 사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맨날 중학생 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그게 간신하고 달라져 버린 거지. 근데 뭔가 그냥 옷을 한번 만들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꿈은 항상. 하지만 내 현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 있거나 대학교를 다니거나 뭔가 그 한국에서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없었어. 갑자기 오게 되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 누가 전화 오지도 않고. 그렇겠지. 무소속 감이야. 그게 진짜 좀 무서웠어. 맞아. 근데 나이가 상관없지만 그게 이제 가정 환경에 뒷받침이 돼야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일본을 가려고 보니까 일본어를 못해. 또 워킹홀리데이로 1년을 갔다 왔어, 오사카에. 그리고 27살 때 이제 문화복장에 들어갔지.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딱 우리 가게를 딱 자주 왔던 게 그 1년 동안이었네. 그러니까 26살 때 오사카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딱 그때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7에 분카를 가서 뭐 일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가 아버지의 사업 일이 좀 기울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모님의 지원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화복장에 학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 하나는 6개월 동안 어학교를 다니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본어 JLPT 2급이 있거나. 근데 나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어학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해서 거기서 6개월 만에 JLPT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했어. 진짜 이렇게 빡세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27살 문화복장 들어갔지. 그때는 근데 뭐 문화복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고등학교 비슷한데 빡세. 숙제가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당시엔 부모님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아빠가 말했던 게 네가 만약에 합격을 해오면 학교 들어가는 거 내가 어떻게든 학비까지는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학비를 지원해줬지. 그것만으로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1년에 학비가 얼마야? 1년에 학비가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그 3년인가? 3년. 3천. 생활비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근데 나는 학교에서 진짜 멀리 떨어진 데 살았기 때문에 월세가 35만 원, 30만 원이었어. 근데 도쿄는 비싸. 내 아는 학교 옆에 살던 애들은 100만 원씩 내는 애들도 있었고 6, 70 좀 괜찮은 가까운 데는 6, 70. 난 35만 원.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나한테 물어봤지. 혹시 거기 사람 죽은 집 있냐? 그 정도로 쌌어. 그 사이에서도. 그러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알바. 한국 고기 식당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한 달에 하면서 한 140만 원? 3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 그걸로 생활비 충당하고. 충당하고 뭐 학교 과제하고 진짜 힘들 때는 부모님한테 뭐 과제 원단값이 너무 비싸 막 졸업작품한테. 그럼 좀 웬만하면 부탁하기 좀 미안한데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 좀 부탁할 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놀아본 적이 없어. 3년 동안. 근데 힘들지 않았다. 재밌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밴드를 소개하기 앞서서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워낙 파란만장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분카를 졸업하고 한국을 와서 중간에 이제 네 한국 들어왔을 때 내한테 한번 와가지고 네 브랜드를 보여준 적이 있긴 하거든. 와서 내가 말했던 것 같다. 그 한국 와서 브랜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막 보여주고 했었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 가게 단골 중에 몇 명이 어디서 많이 분바지를 입고 오는 거야. 저거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정석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들은 거지. 저분이 이거를 하는 거구나 하고, 그때 이제 네가 보였던 이미지들이 기억이 나대. 그리고 네가 온라인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 나름.
그냥 이제 강정석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게 조금 인기가 좀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단골들도 많이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느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 부산에서 막 팝업 한번 했었고 초창기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도 좀 나왔었고. 브랜드를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한 거야? 브랜드를 왔는데 솔직히 모르잖아. 지금도 솔직히 나는 브랜드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뭐 공장 시스템 돌리고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는 진짜 약간 좀 아니라 했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치.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멋있는 옷을 만들고 하면 팔리겠지 이런 진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왔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어. 29살이었으니까. 근데 또 코로나였어. 코로나 완전 직방 딱. 그치. 완전 직방이었어.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썼어.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취업하라. 친구들도 취업해서 경험을 쌓아라 했어. 지금 딱 내가 가진 스탠스랑 약간 이런 그 상황에서 바로 해야 될 것 같다. 3년, 4년 지나면 브랜드를 할 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좀 하고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 너무 맹땅 헤딩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작했던 거지. 나도 이제 브랜드를 해왔잖아. 그러니까 방금 네 말에 공감이 좀 가는 게 나는 계속 좋은 옷을 막 빈티지 좋은 옷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만지다 보니까 내가 옷도 잘 만들 줄 착각을 한 거야. 디자인도 이제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뭐 원단 잘 보고 뭐 이런 만듦새 같은 거 잘 보니까 내가 공장을 잘 컨트롤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때문에 했었거든. 그러고 쫄딱 망했지. 어려워. 어렵지. 나도 패턴이나 이런 거 배우는데 공장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뭐 용어가 다르지. 일본어가 좀 있어서 그래도 대충 눈치껏 알아듣긴 했는데 처음에 가면 그래서 친절한 사장님들은 알려주지만 막 진짜 나같이 소량으로 처음에 했고 막 어렵고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거의 싫어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강정석이라는 브랜드의 컨셉은 아이덴티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축물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 아이덴티티면 딱 맞네. 딱 이제 네가 만드는 옷이 좀 구조적이니까. 그러면 약간 브랜드마다 가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아웃도어면 아웃도어, 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프코어면 고프코어, 캐주얼이면 캐주얼. 이제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는 어디 쪽에 가까운지. 내가 원래 학교에 있을 때는 정장이나 셋업 이런 옷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플한 옷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옷들을 엄청 많이 하고 디테일 많은 옷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한 옷들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캐주얼하고 좀 클래식한 클래식에 가까운 옷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나도 처음에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를 딱 봤을 때는 조금 힙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내가 또 힙한 거를 실제로 내가 입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볼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딱히 안 하다가 첫 시즌부터 그냥 쭉 봤는데 힙한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거지. 옷 자체로 보면은 클래식한 디자인들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시그니처로 들고 있는 올가미? 저번에 오니기리라고 하더니 너무 조사가 빨리 말해봐. 오리가미. 그래, 오리가미. 방금 그렇게 말했죠. 오니기리라고 한 거 같은데 방금? 일단은 그러게 뭐 그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거지. 뭐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트러커 자켓에서 그 핏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네가의 시그니처를 넣거나 그런 디자인이 많잖아. 지금 뭐 뒤에 있는 옷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데님 핏에 이제 이 디테일을 넣은 거고. 약간 옛날에 우리 엔지니어드 진 있잖아.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맞네. 바지 있잖아. 맞네. 내가 그런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바지들이 있단 말이야. 맞네. 그런 이런 뭐 실제로 이거 원래 엔지니어드 진은 실제로 이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절개를 따로 준 거고. 절개를 잡은 거네. 근데 약간 그런 디자인 보다 보면 완전 새로운 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뭔가 모를 그 새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작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들 눈에. 근데 클래식한 거에서 뭔가 포인트를 바꾸거나 원단을 바꾸거나 뭘 바꾸고 그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발렌시아가가 그때 청 자켓이 아니고 근데 디지털 청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일단 사람들 눈에 익숙하잖아. 이건 청 자켓이구나. 아예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인정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작용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익숙해지기까지.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약간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아이템들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컬렉션에 있는 상품들을 리얼웨이에서 입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웨어러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꼼대 같은 경우에도 메인 컬렉션의 웨어러블 라인이 꼼대고 그리고 옴무 플러스의 웨어러블 라인이 옴무인 것처럼 실제로 상품화가 되려면은 무조건 웨어러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약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디테일 모든 걸 다 넣으면은 그거는 그냥 컬렉션이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런 디자인은 이제 아니 생소한 거지. 사람들 막 그치.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은 그냥 셔츠인데 밑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 그런 게 좀 똑똑하고 옷은 나는 막 요새 제일 많이 드는 게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수익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꼼데 가르송에서도 플레이 티셔츠 계속 만들고 그런 것들을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소비액들을 만들잖아. 사업인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이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라인이 무조건 있어야 더 멋있는 것도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빈티지샵에서도 보면은 꼼데 가루송 메인 라인 있잖아. 꼼데 가루송 메인 라인은 사실 팔리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가격을 각계도 측정을 해봤거든. 당연히 이제 컬렉션 라인은 비쌀 거잖아. 각계 측정을 해도 이거는 엄청 오래 남아있어. 입기가 힘드니까. 그치. 뭐 아카이브 수집가들 아니면은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지. 사실 컬렉션이라는 뭐 쇼피스를 만든다는 개념은 애초에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카이브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상품화를 시작하고 나면 완전 웨어러블로 가잖아. 웨어러블을 조금 위트 있게 풀어내고 지금 상품을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쇼피스를 만든다? 이거는 큰 회사가 안 끼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조금 판매가 좀 되잖아요. 네, 판매하고 있고. 예. 네. 근데 이게 항상 생각드는 거는 뭐냐면 매번 뭐 한 번씩 패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DM으로 막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유학에서도 뭐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뭐 사실 브랜드를 전개할 때 얘긴데 나도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 뭐 옷들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 영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았는지. 뭐 이때까지 있어왔던 디자이너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건축물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건축물은 하나의 디테일이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영감을 어디서 많이 받는지. 학교 다닐 때막 디자이너를 많이 그려 우리 또 숙제로. 난 또 그림을 별로 잘 못 그려. 한 번씩 막 30장 그려오고 이러래.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심결에 그렸는데 여러 장 보다 보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한 걸 이제 처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량으로 해보니까 뭔가 비슷하다. 왜 이런 걸 그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지. 왜 이런 라인을 좋아하고 왜 직선을 좋아하고 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계속 파고드는 거야. 그냥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는 반복적인 걸 좋아하고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네.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건축은 창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똑같은 느낌이 있고 직각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고 건축이랑 비슷한 옷들을 만들어 보고 싶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묻다 보면 나중에는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근본적인 것까지 내 안에서 뭔가 조금 끌어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나는 왜 이걸 좋아하고 막 이런 걸 계속 묻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니하가 한 말과 사실 종합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어. 내가 옷을 보는 기준에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되게 다양한 데서 영감을 얻거든. 나는 여자들이 옷 입고 다니는 데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고 진짜 할아버지가 신은 신발인데 저 신발이 엄청 젊은 사람이 신으면 너드하고 위트 있어 보이겠다 라는 거에서 또 영감을 얻고 그 지나가다가 하단이 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색깔들. 근데 그게 톤을 조절한 다음에 옷을 입으면은 컬러감이 또 괜찮단 말이야. 나 심지어 어디서 또 영감을 얻었었냐면 내가 색깔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잖아.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막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구간에 있는 색깔들이 있을 거야.
이 구간들에 있는 색깔들끼리 톤을 조절해서 매치를 하면은 옷도 그렇게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옷을 입을 때 좀 남들이 안 쓰는 색깔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내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 이태리 캐주얼, 이거를 이제 내가 입었을 때 소화가 되게 하려면은 또 이제 이태리 영감을 얻은 다음에 내한테 녹여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네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만약에 영감을 얻잖아. 뭐 어디 하단에서 이 색깔이 좋고 이런 게 있잖아. 분명히 그러면 더 거기서 파고들어서 들어가면 내가 왜 이런 색깔들을 좋아할까라는 네 본질적인 그게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 그치. 남들과는 다르고 싶다는 게 내 본질이거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영감에 대한 시작이 된 거지. 좋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은 친구예요. 네, 많이 깊습니다. 왜 웃죠? 저희는 좀 진지한 대화를 사실 좀 힘들어해서 이제 각자가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보잖아요? 서로가 말할 때 좀 졸려요 지금.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살짝 지루하긴 해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정사이가 옷을 2개를 들고 나왔는데 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뭐 많이 들고 와서 소개하는 것보다 짧게 어차피 뭐 다음에 또 컨텐츠를 할 거니까 일어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건방지게. X 집 작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저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쌍구찌 입술이라고 하나요? 쌍구찌 입술? 그게 뭔 말이야? 쌍입술 구찌라고 하나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가요? 하여튼 그 명칭, 한국 명칭 제대로 모르겠어. 쌍입술. 이게 한 개로 돼 있는 게 외입술 주머니고 이거는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쌍입술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디테일. 근데 제가 좀 재밌다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여기도 그 쌍입술 주머니 디테일하고 여기에 이렇게 X자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쌍입술 주머니를 만들어 보신 분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쌍입술 주머니가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명칭이가 그게? 저는 한국 명칭은 모르는 게 이게 일본에서는 쌍입술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이제 원단이 이제 겉에서는, 안에서는 다 보여요. 이렇게 비쳐요 이게. 근데 겉에서는 잘 안 비칩니다. 예. 그리고 난 처음에 이거를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셔츠 위에 코팅이 돼 있는 건 줄 알았거든? 예. 실제로 보니까 코팅이 아니라서 좀 신기했고. 원단이 좀 재밌어요. 원단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다라고 해서 못 샀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빌딩진인데 이 라인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내려간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이랑 이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제가 즐겨 입는 그 엔지니어들의 청바지 라인처럼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여기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X를 넣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건 오리감이랑 조금 틀려요. 그래?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복잡해요 만들기가. 진짜? 네. 왜냐면 이게 안에 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도 이렇게 절개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설명해도 이게 좀 안 보면 그치, 이건 실제로 봐야 되긴 해요. 보지 않으면 어렵고 이 무릎이 입다 보면 무릎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약간 좀 입체적이지. 입체적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엑스진을 좀 더 좋아했지. 좀 더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뭔가 청바지 같은 느낌이 세잖아. 청바지에 그냥 기본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좀 더 익숙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약간 이런 색의 바지는 입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 많이? 이런 색의 바지는 거의 없지. 그래? 면바지도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셔츠가 나왔던 시즌에 그 핑크 색깔 코팅되어 있는 X진? X진 맞나 그거? X집진. X집진? 그거는 이 디테일 안에 지퍼도 있어요. 그 지퍼를 열면은 메쉬 원단 들어가요. 메쉬 원단.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데님 위에다가 뭐 핑크 색깔 핑크, 실버, 블랙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신선했거든. 처음에 내가 그거를 되게 입고 싶어 했잖아. 근데 내가 딱 입기에 내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니까 너무 힙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샀지. 근데 이건 약간 누군가는 힙하게 보겠지만 조금 나는 좀 클래식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사고 싶었지. 생각보다 근데 되게 실제로 보면은 컬러감은 좀 센데 깔끔해. 히든 버튼으로 다 돼 있으니까 난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줄래? 한번 이제 강정석 브랜드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멋있는 옷들도 많고 사진도 되게 멋있게 찍었고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진짜 좀 실제로 보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 패턴을 열심히 했다?
특히나 첫 시즌은 패턴이 엄청 화려하잖아. 딱 봤을 때 보이는 패턴 말고 옷을 만들 때 패턴이 되게 화려하잖아. 뭐 그런 것도 한번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멋있는 거, 웨어러블한 거 잘 해주시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가야겠네. 예. 지금 4월달에 하는 파업이 2개가 있잖아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하나는 4월 8일 토요일 옵스큐라 성수 오드라는 카페에서 여러 브랜드가 같이 이제 큐레이팅도 하면서 서울에서 팝업을 한번 할 것 같고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부산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루프트라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은 좀 한 번이라도 그냥 취미로 그냥 방문하셔도 그쵸. 뭐 유튜브 보고 왔다 커피 사달라 말씀하시면 사주죠.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러면 커피는 못 사죠. 커피 사달라 말씀해 주셔야 사주죠. 말장난인가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아, 네 일단은 뭐 그 오늘의 컨텐츠는 이걸로 끝이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히나 지루한 영상일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계속 말만 하잖아. 보여주는 게 별로 없잖아. 끝까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끝까지 봤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때 끝났나요? 뭐 주변 분들이 인스타 스토리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공유해 주실 당시에 제가 안 봤거든요. 그니까 싹스가 너무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오후에 님이랑 저랑 연락했어요. 8시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8시 올라 그럼 링크랑 이런 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